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시작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대략 22분 정도 들어 계시고, 네, 이제 서서히 아마 얼굴을 우리 공개해 주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에 모두 오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일단 IM 선교회 3040 사역자 다 모여라. 요 시간은 일단 요번 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떤 모임인지에 대한 이제 어떤 소개와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이 어 이제 다음 세대 사역 또는 지금 현재 사역을 뭐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든 이제 부교육자로 계시든 아니면 뭐 준비하는 하고 계시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이제 훗날 이제 저희 선교회와 함께 이제 같이 동역하면서 그렇게 협력하는 부분들을 이제 같이 나누고 또 이야기해보는 그런 모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오늘도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오늘 이제 이 영상은 이제 마쳐지고 나면 저희 선교회 창에 다시 한번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같이 이제 이후로도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할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선교회 본부에 모여서 같이 또 나눔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또 전략도 또 짜보고 또 앞으로의 또 사역의 방향성들을 계획해보는 시간도 앞으로 또 가질 거니까요. 일단 오늘 지난번 시간에 같이 이제 모이셨을 때 이제 좀 간략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상황 그리고 지금 어떤 부분들을 이제 또 꿈을 꾸고 계시고 어떤 부분들을 계획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제 나눔을 가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또 어, 오픈이어서 그것을 나누는 것에 굉장히 좀 한계를 좀 느끼시고 네, 왜냐하면 또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지금 또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신데 또 뭔가를 또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 사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보다 일단 어, 이제 지금 이곳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나눴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얼굴을 지금 공개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상황상 어려우신 건가요? 혹시 그래도 같이 줌인데 이왕이면 좀 옆모습도 괜찮습니다. 뭐 다른 일을 하셔도 네, 지금 뭐 우리 박상중 목사님 운전하시면서도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뭐 일을 하시거나 다른 걸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래도 같이 어, 좀 얼굴을 좀 보면서 같이 좀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부에서는 이제 아드폰테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아이엠 선교회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전국 교회 리뉴젠 공동체 디렉터 분들이 모두 본부에 모여서 또 같이 비전을 나누고 우리가 어,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어,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자, 지금 한 명 한 분씩 이제 들어오고 계시고 얼굴도 네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일단은 마이클 종사님은 지금 인터뷰 중이셔요. 다른 이제 지금 아까 사역이 끝나고 나서 아드폰텐스가 끝나고 나서 또 이제 다른 분들 좀 인터뷰도 하고 후에 이따가 들어오실 것 같고요. 그 전까지 또 이 영상이 오늘 이 모임이 마쳐지고 나서 이제 보실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또 모였는지 또 여러분들이 아직 그 감이 잘 안 잡혀서 이제 그걸 알아보시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이곳에 앞으로 내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이제 어떤 계획과 그런 비전이 또 있으신지 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전엔 또 어떤 또 경험들을 또 해보셨고 그런 사역들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또 어떤 경험과
또 어느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서 또 사역을 해보신 그런 경험도 있으신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희 IM 선교회와 같이 사역을 하는데 또 어떻게 구상을 해 나가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대에 오신 분들 이제 얼굴 이제 낯익음들 계시고요. 그리고 처음 이름이 이제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상준 목사님도 운전하면서 가고 계시고, 그리고 장 목사님, 장선보 목사님도 여기 함께 하고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일단은 제가 그 성함과 직분을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 보이는 이름으로 님이라고 제가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개를 해주시면은 제가 기록을 해놓으면서 같이 또 알아가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 뭐 한참 또 여기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네, 정희원님 혹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가요? 아니면 전도사님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도사고요. 네, 지금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무래도 전체 창을 보고 다들 오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저희 뭐 한다사 캠프나 아니면 목회자 컨퍼런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목회자 세미나라든지 뭐 참석해 보신 경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으시고 그냥 이제 전체 창에 올라온 소식만 가지고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알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메모를 해나가면서 좀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난번에 여기 최진아님 지난 시간 때 오셨었나요? 아니 오늘 처음이신가요? 네, 들어왔었어요. 그러신가요? 네. 근데 처음 오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안 켰었어요, 지난. 그러신가요? 네. 네. 지금 어떻게 여기 IM 선교회 저희 뭐 리뉴젠에 계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저희 세미나나 아니면 컨퍼런스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으셔서 오신 건가요? 아니면 내용만 저는 추석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뭐 교회 사역이나 아니면은 뭐 교사나 지금 사역을 하고 계셔요? 네, 저는 청주에서 작은 시골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초등학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잠시만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영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또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간략하게 또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또 어떤 사역이나 아니면 뭐 지금 상황도 한번 알려주시고, 또 어떤 마음도 있으신지도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이 선교단을 알게 된 건 8월 달에 온라인 선교 교육이 있다고 해서 듣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이클조 선교사님이 여기 포천에, 경기도 포천에 오셔서 그 채팅방에서 이 3040 사역자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에서는 주일학교 유년부 교사를 하고 있고요. 사역은 하고 싶은데 막 선교사의 꿈도 있고 한데 어떻게 저희가 평신도들이 막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창이 열려졌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뻤고,
아, 나도 이제 무언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은 교회에서 이제 교사로만 네. 섬기시는 것이죠? 교사로 하고, 네네. 그렇군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또 지금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 때 다 오셨던 분들, 우리 함께 이제 얼굴을 보여주신 분들. 김미경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었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아, 들어와서. 네. 반갑습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신월동의 열방제자교회 김미경 목사입니다. 그래서 개척한 지 2년 됐고 지금 인큐베이팅 하고 있어요. 엘베델에서. 네네. 아, 네. 그러시군요. 아, 네. 반갑습니다. 김미경 목사님. 엘베델에서 인큐베이팅을 하고 네, 계신. 네. 또 다른 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사실은 얼굴은 없는데 우리 박 여사님이 이름이 박 여사님이신데 혹시 가능하신가요? 다른 분들 어떻게 네, 그냥 귀로만 듣고 계시는 중인가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서. 아니면 손기택님도 네. 아, 여기 지금 채팅창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코로나로 목회를 잠시 쉬고 계시고, 네, 고민 중에 있으시고, 네, 지금 핸드폰으로 참석을 하시는지 아니면 컴퓨터로 참석을 하시는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손기택님. 아,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아직 사역자는 아니고요. 네. 지금 저희 누나가 이제 IM에서 3년 정도 아이들 지금 학교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내년부터 공동체를 아니면은 방과후를 좀 하려고 준비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좀 신학을 좀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 공동체가 제가 누나를 통해서 일찍 알았지만, 그때는 누나가 권유도 하고 같이 하고자 했으면 좋겠다 얘기도 했는데, 그때는 큰 마음이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마이클 조 선교사님 통해서 참 많은 이제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이번에 한번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씩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누님이 IM에서 학교를 이제 보내고 있다고. 예, 디렉터로 지금, 예, 사역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네네. 혹시 뭐 이렇게 잠깐씩 뭐 이렇게 섬기시거나 좀 그랬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예, 소식만? 저는 아예 이 아, IM에서 한 번도 경험이 없어서 음, 이제 네. 배워야 되는 상황. 네네. 혹시 뭐 그전에도 뭐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이라든지 해봤던 그런 뭐 경험이나 아, 그런 부분도. 예, 저는 좀 관심이 많고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 축구를 가르치고 있고요. 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재능 기부 형식으로 이제 유소년 아이들 이제 축구로 전도나, 그리고 이제 축구로 이제 좀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던 차에, 이제 당연히 이제 축구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길이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IM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마음은 많았는데 선뜻 이렇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 이곳에 지금
이제 오순아님, 김지영님, 이제 박미사님, 심유아님 이렇게 또 계신데 또 같이 또 나누실 수 있으신 분들은 잠깐 네, 좀 얼굴을 같이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선영님도 계시고, 네, 그리고 김성준 사님은 운전 열심히 네, 하고 계십니다. 네, 이신일 목사님, 네, 아드펜스 아까 참석하시고 올라오고 계십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까 다 참석하시고 올라가시는 분들이시군요. 네. 네, 여기 정선영님, 네, 지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네, 섬기고 계시고 홈스쿨링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식사 준비하시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식사 시간이 겹치는 시간이어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지금 현재 클라라 선교사님도 같이 들어와 계신데요. 지금 사실 여기에 오늘 그 아드폰테스에 참석하신 각 리뉴젠 공동체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함께 계셔요. 이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 선교회와 함께 각 지역 교회에서 리뉴젠으로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 방금 전까지 저희 선교회에서 이제 뜨거운 비전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돌아가십니다. 계속 이어서 조금 더 보자면 이제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께서 잠깐 또 오늘 또 처음 들어온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지만 네, 지난주에 이제 눈팅만 하셨다가 가셨던 분도 계시고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 선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과 그런 소개들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클라라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3040 이거 준비하면서 마이크 선사님이랑 좀 비전 나누고 할 때 실제 제가 23살에 교회에서 그래도 좀 총망받는다면은 약간 믿음이 좋다. 이 청년이 참 물건일세. 뭐 이런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이제 비슷한 그거니까 저한테 다 신학을 하라고 하셨었어요. 신학을 하라고 했고 실제 제 주변에 있는 또래들 저희 친구들은 신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요. 저는 CC에서 훈련을 받고 이렇게 이제 마이크 선교사님 만나서 현장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장으로 먼저 들어갔고요.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저는 사역을 헌신하고 나서 거의 학원 사역 같이 아이들 가르치고 다음 세대 사역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게 뭐였냐면 대다수 신학을 했던 저의 친구들이 신학이 마무리가 됐고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부목사 사역을 할 때 동일하게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되니까 대다수 교구 사역으로 이어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교구 사역으로 이어져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 부목사님의 사역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도 보니까 우리 그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세상은 굉장히 전문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교계는 좀 전문화가 아니라 전통에 많이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만났을 때 100이면 100 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한때는 청소년 사역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이 사실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목사님으로 이제 안수 받고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나이대가 30대 초반이나 빠르면 20대 후반도 있더라고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 30대, 40대 뭐 이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대다수 그 나이대 처음 어디를 맡냐면 중고등부를 맡아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하시기도 하고 대체적으로 5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 30대 중반 후반이 되면 부목사님으로서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가면서 청소년 사역팀을 맡아서 가기는 하는데 전문으로 진짜 여기에서 컨텐츠를 개발해서 이 팀을 세워서 청소년 전문 이걸로 하기에는 참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는 오늘 그 IM 선교회 뭐 대표, 부대표 이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37살이거든요. 제가 지금 37살입니다. 저는 86년생이고요.
3040 사역 그 안에서도 중간쯤 될 것 같아요. 중간보다 좀 어릴 수도 있고요.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사역을 같이 좀 뭐 연합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IM 사역이 아마 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IM 사역에서 30대, 40대가 실제 지금 IM 사역에서 선교의 본부에서는 30대면은 거의 인제 완전 그 리더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담임 목사님들 있죠. 담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과 재정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전체 지부에서 이제 지금 사역을 하고, 대다수 이제 부목사님들 정도 되는 우리 가 어디냐면 2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가 지금 서브 사역으로 부디렉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0대 이상은 대다수 순회 사역이라든지 부흥 사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컨텐츠 사역이라든지 전문팀으로 구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20대 때 30대 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이제 그걸로 진행이 됐거든요. 컨텐츠 팀, 그 순회 사역하고 컨텐츠 하는 그런 팀으로 이제 되어졌는데, 한번 제가 공유를 하나 해드리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마이크 선교사님은 들어오실 거예요. 마이크 선교사님은 지금 열심히 실시간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곧 마이크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거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이 사역을 참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상봉사공 사역을 마이크 선교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선교사님한테도 선교사님 이거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됐을 때 실질적으로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스가랴서 말씀에도 보면 연합의 막대기가 꺾이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연합으로 승부를 봐야겠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됨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완전 독립적이셨지만, 독립적인 사역을 했지만 완전히 하나 되어졌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진짜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IM 선교에서 한국 본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열방 사역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열방 사역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아프리카 가서 죽는 게 꿈이었어요. 예수 만나고 나서 아프리카 가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진짜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이 땅에 있으면서 가장 걸리는 것 중에 하나, 내가 주님 앞에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데 딱 걸리는 거 하나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는 거, 딱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드렸거든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넌 크리스찬이세요. 그런데 그거 말고는 주님,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왜냐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열방 사역을 꿈꿨는데, IM은 인터내셔널 미션 열방 사역을 꿈꾸는 팀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통계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 보면 주요 교단 6개가 나오죠. 그렇죠? 여기 보면 합동, 통합, 감리, 고신측, 기장측, 기성 이렇게 해서 6개의 주요 교단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요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교단 6개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만 해도 8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됐을 때 100만 명, 그렇죠? 100만 명이 지금 뚝 떨어진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첫 번째는 아마 당연히 인구 절감이 원인이 되겠죠. 인구가 기본적으로 지금 출생률이 0.79%로 떨어졌으니까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안 낳는 상태니까 당연히 인구는 줄고 있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다음 세대의 영적 재생산이 뭐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열방 선교를 하려면 사실은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전도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1차적으로 헌신된 그 집단, 그 공동체 안에서 2차 헌신을 통해서 사실은 이분들과 함께 우리가 사역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교고 나발이고 지금 우리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물론 제가 좀 격하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선교 보낼 사람은커녕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서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통계는 워낙 많이 보셨을 겁니까? 94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주일학교 숫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50%로 다 줄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뭐냐면 장기 선교사의 연령 분포입니다. 우리나라 연령 분포. 우리나라 보면 2006년도에서부터 쭉 늘었다가 이제 코로나 시즌으로 쭉 줄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제가 이 도표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연령 분포를 한번 보시면, 실제 30살 미만, 그러니까 30살 미만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냐면 212명, 그러니까 0.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지금 IM에서 리뉴젠에서 선교사로 키우고 있고 하는, 오늘 저희가 지역교회 선교사님들만 몇 명이 모였냐면 100명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24기라고 CBUP로 교육선교사로 양성하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구약여행 24일이든 뭐든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자신감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기본적인 맥락이 잡힌 분들, 그런 분들을 교육하는 24기 CBUP만 지금 80명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24기 될 때까지 약 1000여 명의 교육선교사들을 양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공동체에 지금 학생들이 500명 정도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벌써 600명이 29살보다 어린 선교사들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가 물론 열방으로 가도 선교사이겠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이를 제자 양육을 할 수 있고, 캠프 사역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사실 지금 6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은 212명이에요. 아, 이 리뉴젠 사역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당장 보시면 여기 40대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90%입니다. 그렇다는 건 30년 뒤에는 다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는데, 그때 여기 있는 팀워크들이 받치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 그렇게 봤을 때 열방 사역을 꿈꾸지만 먼저의 마일스톤은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가면 돼. 먼저의 마일스톤은 뭐냐면, 아, 한국 선교가 먼저 우선이구나. 한국 교회가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실제 0살에서부터 아이들이 시작돼서 20살까지를 우리가 만약에 유스, 청소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20살에서부터 인생에서 자기가 어떤 업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내가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야 될까 결정해야 되는 나이대가 30살이라고 보면, 요 시대에 있는 여기를 리뉴젠이라고 저희는 이야기하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너가 가정주부가 돼도, 네가 엄마가 돼도, 그리고 네가 부녀 회장이 돼도, 네가 슈퍼가게 사장님이 돼도, 네가 목욕탕의 때밀이가 돼도, 아니면 네가 오늘 선생님이 되고 소방관이 돼도 그 자리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너의 일을 수고하면서 하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세워서 또 다른 한 선교사로 양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넌 오늘 선교사야 라고 교육하는 걸 12년간 일반 학교에서 열심히 국영수사과, 조선시대, 고려시대 토지개혁법 바뀌는 거 열심히 공부하는, 외워서 시험 보는 것,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의 훈련을 받는 것, 그리고 이 청년의 세대, 인투젠 세대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 이것은 20년 뒤, 30년 뒤 대한민국의 정말 실질적인 지도자층을 세우는 이 사역에 한국 사역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 영적 재생산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해야 될 일들을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너무 많으니까 잘 모르니까 직접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CBOP라는 교육선교사 양성과정, 그게 뭐냐면 Church Builder Project인 거예요. 이게 교육선교사를 세우는 과정이면 뭔가 Education Missionary Builder Project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성세대분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이걸 통해서 그들 손에 숙련된 기술을 세워서 실제 다음 세대를 영적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교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함께 다른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 공동체를 세워서 다른 공동체를 세우는 공동체가 됩시다. 그러면 다른 공동체가 리뉴젠 사역과 인투젠 사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 세대를 교육하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아이들만 세우면 안 되거든요. 부모님들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가르쳐 봅시다라고 하니까 이게 프랙티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1차 함수를 중학교 1학년한테 가르쳐요. 그러면 이 중학교 1학년 그 다음 애가 또 나한테 1차 함수를 질문하면요, 제가 직접 가르치는 게 아니라 중학교 1학년한테, 야, 내가 너한테 알려줬으니까 한번 다른 친구를 가르쳐봐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가 가르칠 수 있게 되는 순간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월드 미션으로 해서 다른 나라의 학교를 세우고 다른 나라의 부모 세대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가 되냐면 영어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국제학교를 영어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영어가 1년 차 되면 굉장히 버벅됩니다. 유학 1년 차 되면요, 생활만 가능해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만. 그런데 이렇게 영어가 되어서 2년을 학교를 다니고 3년을 다니고, 못해도 우리 아이들은 6년 이상을 다녀요.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로 배우고, 그리고 저희 이제 본부 안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쭉 배우면 월드 미션 갔을 때 누가 선교사가 되냐면 배웠던 그 아이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선교사가 되고, 저희가 이제 국제학교거든요. 국제학교가 실제로 국제학교이기 때문에 외국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무빙 스쿨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어차피 외국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가냐면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꼭 그 학교가 있는 필리핀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탄자니아, 태국,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곳으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 친구들이 선교사가 돼서 아까 보셨다시피 30대 미만 선교사가 212명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위뉴젠이 1000명이 되면 이 1000명이 열방 선교에 기여를 하고 국내에 토요일마다 고비 캠프라는 이름으로 각 지역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부가 없는 곳에 중고등부를 세우고 인원이 좀만 더 많아지면 사실은 학교전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교전도 들어가는데 어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8, 16, 17 얘네들이 들어가서 자기 또래 친구들에게 어디 화장실에 짱 박혀서 담배 피는 걔네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또는 왕따 시키고 있는 거기로 들어가서 무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일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40명이 가면 일진 됩니다. 100명이 가면 일진이 돼요. 거기 혼자 가면요 좌 얻어 터지고 이렇게 올 수 있지만 그 지역에 진짜 복음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거룩한 무리를 형성해서 이 친구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이제 가지고 있냐면 한국 선교를 하자. 뭐냐면 한국 각 교회가 다음 세대 영적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10대 모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캠프 사역이라든지 여러 그 본부에서는 뜨거운 불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에서 오셔서 막 이 사역에 동참이 돼서 지역 가서 또 하다가 또 다시 모였다가 이렇게 계속 인앤아웃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죄송합니다. 기성세대 교육선교사, 교육선교사를 양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면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이 곳곳에 이제 뭐를 세우냐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봤으니 그것을 명확하게 단단하게 다지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좀 여러분 죄송해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제가 공부를 좀 잘했거든요. 공부를 잘했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제가 선생님한테나 학원에서 딱 배우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 제가 엄마한테 큰 칠판을 사달라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화이트보드가 10만 원인가 이렇게 하면 되게 큰 걸 살 수 있어서 벽에다가 딱 달아놓고 밤마다 제가 학원 갔다 오면 그걸 제 자신에게 또는 제 남동생한테 설명하는 거야. 제 남동생도 공부를 잘했거든요. 왜냐면 누나가 맨날 첫날 선행학습을 시켰줘요. 제가 3살 많았는데 걔는 고등학교 1학년 거를 중학교 1학년 때 듣는데 제발 그만하라고 이러면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어. 니한테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거니까. 근데 실제로 제 동생은 저랑 둘 다 공부를 잘했는데 저는 설명하느라 제 동생 그게 진짜 귀딱지 않게 들으니까 이 친구가 나중에 무슨 말 했냐면 누나 근데 진짜 도움 된다. 그거 진짜 생각난다. 특별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요. 근데 국어나 영어나 그리고 사회과학 같은 거 암기하는 과목도 있죠. 한국사 이거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가 막 맨날 계속 가르치다가 딱 막혀요. 그럼 거기 가서 다시 공부하는 거야. 내가 이게 막히는구나. 이거 모르는구나.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시험에 뭐가 나올지도 감이 잡히더라고요. 대략 강조하는 게 이거구나. 뭐냐면 우리가 샘플을 만들어서 내 공동체를 딱 세우고 나서 그걸 굳건히 세워야지가 아니라 일단은 5명이 돼도요. 지금 저희 리뉴젠 공동체에 5명이 돼도 얘들을 데리고 중고등부 담당 목사님이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5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다른 지역의 아이들을 세우러 가요. 그러면은 지들도 잘 못하면서 그 지역의 아이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또 좀 그래요. 그리고 정말 사역이 힘들다. 피곤하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냐. 무슨 전도사님이나 집사님들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네가 줄 게 있냐. 쟤네들 살릴 힘이 있냐.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 말씀이 생명이다. 제가 예전에 저희 그 아들한테 너는 8살이 되면 빨래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8살이 돼서 조금씩 빨래를 시켰거든요. 빨래를 시키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넣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어느 날 저희가 건물에 나와서 비가 오는 추적추적 비가 오는 날 그리고 비가 딱 그쳤는데 날씨가 쨍하게 맑은 거예요. 여름에 되게 맑은 그날에 얘가 지나가다가 자기 동생이 진흙탕에서 지렁이랑 같이 놀고 있었어요. 막 옷이 막 진흙 범벅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나가면서 재밌겠다 이랬어요. 근데 저희 첫째 아들이 8살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거 빨래하기 진짜 힘든데. 여러분 8살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거는 그 아이가 특출나거나 이렇기 때문에 아니라 그 아이한테 책임을 주어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게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아이들도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배워가는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공동체를 세워서 한국 교회를 살리자. 그래서 한교살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그 팀을 데리고 그 연습을 한 팀을 데리고 탄자니아에 이번에 뭐가 생겨요? 국제학교가 생겨요. 진짜 정말 쓰레기 줍고 신발도 안 신고 새카만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가서
이 국제학교 교육과 더불어 컴퓨터라든지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가니까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단기 선교하는데 못 가서 시리아 난민들을 줌으로 해서 수학을 영어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는 팀이 있었어요. 우리 박상준 목사님 여기 팀이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역의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아주 짧게 저는 기회가 돼서 이렇게 나눠서 너무 좋고요. 마이크 선교사님이 마침 또 이렇게 실시간 하시느라 제가 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감사하고 곧 마이크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실 텐데 그렇게 해서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다른 이제 한국 교회 공동체가 이 사역을 해갈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시대에 꺾여졌던 그 연합의 막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꺾지 아니하시고 대한민국 가운데 연합을 하게 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저희 지금 3040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교계의 어른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우리 주님 살려주시면 70대가 되고 이렇게 살아갈 텐데 그때에도 동일한 모습 또는 때로는 우리가 어른들은 이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개혁을 일으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오니까 이 모임이 참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이크 선교사님 지금 함께 오셔가지고 지금 같이 계시거든요. 여기가 지금 상황실입니다. 상황실에서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해서 아마 오픈 모임으로 좀 가다가 후에는 완전 그 비공개 모임이지만 우리 안에 네트워크 형성해서 사역을 좀 이루는 그런 아주 복병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모임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세 번째 모임은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돌아서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책 중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이렇게 모임도 할 거고 정기 모임도 할 건데 그냥 그 모임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저희가 30대, 40대 중에서 이게 지금 저기에 나가는 건가요? 전 실시간으로 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볼 수 있으니까 다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공정하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30대, 40대 왜냐면 이거를 또 안 보시면 50대가 또 지금 하실 것 같아서 그 30대, 40대 분들 중에 이제 이 다음 세대 선교를 같이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선뜻 요즘 이제 개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100만 원씩 해서 5개 교회를 선정을 하려고 그래요. 5팀을. 그래서 한 달에 500씩 지금 내려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이가 나 개척을 하고 싶고 나가서 정말 사역을 하고 싶은데 나는 좀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면 저희가 1년을 이렇게 100만 원씩 해서 서포트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은 12개월이니까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200만 원을 저희한테 갚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나서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3년 후에 또 어려운 교회들 또 세워지려는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도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교회들을 좀 도왔었어요. 300만 원씩 한 교회를 또 2교회를 3교회를 이렇게 도왔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제 30대 40대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공동체와 함께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발탁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하면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매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하시는 하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회 되시면 그렇게 이제 같이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다음에는 프로젝트를 짤 거니까 날짜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논산 본부로 오든지 아니면 역으로 근처로 와서 이렇게 모임을 저희가 한번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제가 오늘 KWMF가 회장님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KWMF가 온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오셔서 이제 하는데 KWMA는 기관들이 다 연결된 거거든요. GMS라든지 뭐
인터코분 이따 나가셨구나. 하여튼 KWMA는 아니 큰 이 단체들이 법인을 갖고 들어와서 그런 모임인 거죠. 근데 KWMC는 미국 분들인 거고, 근데 KWMF는 전체 이 3만 개 선교사님들이 권역으로 나눠지고, 이 권역에 나눠진 이 3만 명의 선교사님들 전체에 아우르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힘있게 일하는 조직이죠. 근데 이제 그 회장님 되면서 2024년에 본인이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뭘 하는데 IM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면서, 이제 저는 되게 의외로 놀랐어요. 왜냐면 왜 IM에 오셨지? IM은 그렇게 뭐 유명한 단체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오셔서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영상을 다 팔로우를 했더라고요. 저희 영상을. 그러면서 이제 센세이션이라는 거죠. 뭐냐면 선교지에 가더라도 한국을 선교지로 뒀고, 한국을 선교지로 뒀는데 선교지하고 똑같이 실험 어쩌면 엑스페리먼트를 해서 사례가 나왔고 그것이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탄자니아를 갔잖아요. 탄자니아를 가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게 고비 캠프. 한다살 2박 3일, 그러니까 거기는 탄다살이죠. 탄자니아 다음 세대 살리기니까 탄다살.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복제소 이제 1년, 아니, 한 달짜리. 그다음에 방과학교, 국제학교, 이거를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이 가서 학교를 하기도 되게 힘들고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왜냐면 인프라와 그걸 한다는 거는 건축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이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신학교를 만들고 교회 개척이가 힘든데, 저는 세 가지를 동시에 다 잡은 거예요. 처음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오늘부터 건축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건축이 들어갔는데 이제 뭐 같이 가신 분이 5천만 원씩 교회에서 해서 1억 5천을 하는데 한 70명이 머무르는 거의 한 300평으로 질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학교가 들어갔죠. 두 번째는 뭐냐면 신학교가 들어갔죠. 왜냐면 저희가 10개국어로 신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로 그게 점검이 다 되는데 그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이제 무빙 스쿨,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수, 그러니까 국제학교를 넣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재정이. 근데 저희가 탄자니아의 국제학교가 3,6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내야 돼요. 케냐에 있는데 싼 것도 150만 원씩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희가 100달러로 개발도상으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5달러니까 1,500원이니까 15만 원인데 이제 나중에 달러가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학교가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학교를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이거를 어디서 했냐면 제가 탄자니아의 수도는 도도마입니다. 행정수도는 데루살렘이에요. 이 데루살렘에서 2시간 거리에 오지에서 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온.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뭘 만드냐면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태양열을 받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한 500만 원을 주면 뭐가 세워지냐면 거기에 그 인터넷이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저거 굉장히 센세이션인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면서 국제학교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될 뿐더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현지 아이들도 지금 다녀가면서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너무 재밌는 게,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우리 애들 캠프 가잖아요. 2박 3일 지금 한 달 엊그저께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마이클 선교사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이다. 근데 지금 더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사역자 모임 하는데 제가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지금 탄자니아가 1시 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마이크를 잡은 시간이 5시인 거야. 새벽 5시. 내가 헛소리 했어요. 막 헛소리 엄청 하고, 헛소리 하고 있는데 끝났는데 또 헛소리야.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실세는 다 우리 클라라 선교사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제가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마지막에 "안 나가겠다. 당신이 해라. 한국 대표는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마무리만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다음에는 안 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 달 살도 웬만하면 2박 3일 수련회도 지금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떤 공동체든지 이제 세 가지가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first leadership이 되게 크면 second leadership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전 목사님이라든지 이분들이 이게 카리스마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컨 리더십이 그만큼 더 이상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조직이 받쳐줘야 됩니다. 조직이.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판을 짰냐면 세컨 리더십을 세워주겠다. 그리고 이 퍼스트 리더십에 내가 가장 피크 때 제 나이가 50이면 가장 피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 시작했고 한국교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딱 2년 있다가 제가 은퇴를 하잖아요. 그리고 해외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선교지에 지금 계속 가는 이유도 이번 달에 들어오고 다음 달에 또 인제 태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대만 갔다가 인도 갔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또 뭐 미국 갔다가 막 미국도 지금 그렇게 인제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제 한 2년 반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 IM 선교회에서 30대 40대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있다면 협력을 해서 이분들을 도와서 이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지금 나누는 건 콘텐츠로 지금 기본적으로 다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온다고 그래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그 7만 명 되는 담임 목사님인데도 제가 이걸 안 주거든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국제학교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하여튼 돈을 많이 남기려고 그래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지역에서 그런 이렇게 학교를 만들면 200만 원씩 내면 돈이 많이 떨어지니까 100만 원씩 챙기면 이게 얼마나 귀하게 인제 돈이 많아지겠어요, 한 200 명이면.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인제 얘기한 건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이 여기 있는데 3040의 리딩을 좀 하되 이 조직이 그냥 이런 조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직을 하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뭔 또로 다른 어젠다를 이렇게 해서 뭐 언론을 만들자, 뭘 만들자, 뭘 만들자 이렇게 하고 싶은 단체가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역을 강화시키는 데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꾸 여러분 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IM이 이러니 당신들이 맞추시오 이게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은 그래도 저희가 개발을 엄청나게 해 놨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더 개발할 거고 근데 이거를 가져가시되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활에 맞게 반가우면 반가워 맞게 홈스쿨 요번에 제가 10월 말에 책이 나와요. 책이 나오는데 제 책이 처음으로 썼어요. 근데 원래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왜 쓰게 됐는지 경위를 쓰면 이 책이 나왔을 때 이 홈스쿨들이 하는데 홈스쿨에 인제 30만 원 플러스 10만 원을 내서 40만 원으로 돌리나 봐요. 그래서 홈스쿨들이 지금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뭐 몇 가정이더라 하여튼 한 30 명이 하는 거 20몇 명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홈스쿨이. 그래서 대박 쳐 가지고 지금 너무 잘해요. 애들도 너무 변화되고. 그런데 인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데 인제 이것도 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들은. 그래서 그러면 박진아 소장님한테 제가 나온 수익의 100%를 홈스쿨러로 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진아 소장님이 필터링을 딱 해서 이제 해 가지고 인제 정말 못 내는 사람들은 인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기승전결해서 그 사람들을 서포트하고 도와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나 다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인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세워서 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인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인제 두 번째까지는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세 번째 모임에는 오프라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얼굴 보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인제 이 모임이 인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사람들하고 정착이 돼서 일이 되어지면 또다시 한 번 더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은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인제 해서 온라인으로 또 다시 한 번 더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인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천에 있는 그 거스는 성악을 잘하세요. 성악을 잘해서 이제 성악
쪽으로 이렇게 해서 몰아들였는데 지금 굉장히 학교와 또 교회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분은 이제 그 성악을 잘하니까 어느 정도에서 내감에 기쁘게 나가면서 그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터뜨리자 했는데 이제 나가면서도 이제 정사연 목사님 일어나게 되셨고 다음 주에는 제가 남양주를 가는데 요번 주 토요일인가 김동진 목사님 데 가죠. 제가 토요일 날. 근데 이제 가는데 이분이 30-40대예요. 여기 들어와 계실 텐데. 한번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김동진 목사님. 근데 이제 됐는데 거기에 이제 야구하시는 분이 오세요. 야구. 근데 야구로 대안학교를 했는데 잘 안 되시나 봐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협력을 하는데 우리 공동체 중에 같이 이렇게 이런 쪽으로 스포츠 선교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해서 같이 광고를 해서 밀어주자. 어제 교육 이렇게 한 예로 또 한 예로 얘기하면 어제 이제 교육부에서 이걸 막 하는데 교원대학교에서 공청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저한테 날려주고 저희 창에 올려주고 그러는데 저도 보면서 좀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이게 마음에 좀 안타깝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금법을 어떻게 막아야 되고 또 하나 이 편향적인 이 기독교 교육을 못하고 성인지가 들어가서 이게 무너져 있는 이 교육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새롭게 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걸 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어디죠? 또 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차범부 금지법에서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그거는 IM 선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IM 선교회가 하지 않고요. 이것을 잘 만들어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그래서 주도하고 있는 조용길 변호사님이라고 있어요. 조용길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리셋바도 놔두시고 같이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김지연 약사님 있어요. 김지연 약사님 아시죠? 그래서 지금 그 공황장애로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진영들이 지금 이렇게 젊으신 분이고 이런 분들이 하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김지연 약사님한테도 얘기해서 좀 얘기를 하고 지금 문자 날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황장애 때문에 들어가 계셔서 좀 충격 되신 것 같아서 힘내시라고 얘기하고 이제 뭐 이렇게 밥 좀 사 드시라고 계좌번호 좀 달라고 했는데 없는 돈이지만 계좌도 좀 얼마 하려고 했더니 저거 하시더라고요. 돈을 안 받으시고 계좌번호를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김지연 약사님은 뭐 이미 뭐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이제 지금 카도시에 있는 우리 카도시라고 있는데 거기 단체에도 좀 연락을 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제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제가 인제 차별금지 이것도 거의 258명이 모였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활성화가 되면서 많은 것들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면서 우리가 모임을 갖고 그때는 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대 40대들이 일을 하면서 이분이 교류를 하고 또 하나 되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방안을까지만 제가 하고 저는 어차피 한국 사역을 내려놓을 사람이고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그럼 한국 사역을 하겠으니 은퇴 자금은 얼마나 마련할 거냐, 얼마나 받아서 나갈 거냐. 그래서 제가 10원 한 장 안 받고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지금도 한국 지부에서 10원 한 장 안 받습니다. 제가 10원 한 장 안 받고 뭐 저한테 원래 다 70만 원씩 주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비랑 선교사로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지금 가고 있고 이제 감사한 거는 제가 탄자니아에 마련해야 될 돈이 5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은 부천에서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물파라고. 2천만 원은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조의금으로 주는 것을 이제 한 거고요. 그래서 2천만 원은 저희가 이제 IM 선교회 우리 클라 선교사님이 여기서 선교 후원을 받은 것들을 해가지고 나눠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제가 전번 타임 때는 되게 피곤했거든요. 타임 자체가 이 시간대가 좀 편했는데 제가 탄자니아에서 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1시
20분 하십니까? 지금 좀 쌩쌩합니다. 지금 쌩쌩합니다. 아침에 죽을 썼는데 쌩쌩합니다. 지금 쌩쌩합니다. 근데 이제 좀 있다가 이제 한 되면은 밥도 못 먹었는데 밥은 먹었어요? 못 먹었구나. 하여튼 우리 끝나고 먹읍시다. 자 하고 오늘 하루 종일 하면서 했습니다. 너무 하여튼 감사하고 이렇게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날짜는 저희가 오프라인 날짜는 저희 카카오톡 창에 다 들어와 계시죠? 1000명 창에 세컨핸드 안 들어와 계신가요? 예, 거기에 안 들어가면 정보를 못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 창에 들어와 계시고 카카오톡 저희 가서 어디지? 그냥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IM 선교회 중보 기도창 이렇게 치면 뜰 거예요. 오픈 채팅방에서 비밀번호가 2046입니다. 그래서 2046인데 들어오셔서 이제 같이 나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여러분이 오픈하고 질문을 던질 게 있으면 던져. 제가 피곤한 때는 말이 이렇게 막 하는데 말이 많아지고 말이 날카로워지는데 오늘은 안 피곤합니다. 이제 지금은 안 피곤합니다. 그래서 자, 부드럽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하십시오. 네, 자 질문이나 뭐 하고 싶은 얘기 아무거나 다 해주셔도 됩니다. 네, 자, 네 개인적인 거 얘기하셔도 돼요. 다. 네, 아무거나 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없으시군요. 네, 아무거나. 네. 누가 여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기 열방제자교회 김미경 목사인데요. 네, 개인적으로 30대, 40대만 발언권이 있습니다. 자, 30대, 네. 40대만 발언권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40대입니다. 네. 네. 아까 그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하려는 교회들을 3040 하시는 사역자분들 후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근데 그건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번 기준을 정할게요. 정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음 세대 사역에 뛰어들겠다 이런 기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네. 네, 또 다른 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희원 전도사라고 하는데요. 네, 네, 저는 원래 이제 교회 좀 밝혀주시면. 교회는 이제 부천 성도교회에 네.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또 네. 요즘 막 신천지가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말은 안 했거든요. 네. 네. 네, 저는 학부는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나왔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서울신학대학교 이제 대학원을 하다가 이제 한 학기 하고 제가 지금 아동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네,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 이 전문적인 것들도 필요하고 또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배우고 싶은데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이제 한계가 신학이 네,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많고 좀 우리가 지금 이제 바로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한테 교육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들이 있다고 느껴져 가지고 일단은 이제 휴학을 하고 좀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 이제 IM 추천을 받아서 저도 이제 여러 지금 IM에서 하고 있는 인투젠 교회들 이렇게 방문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도 한번 가보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주변에서는 이제 신학을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 또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거를 좀 더 배우고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조언을 좀 받고 싶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신학 같은 경우는 하시면 좋고요. 저희는 온라인상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온라인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학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하실 때 더 저는 많이 이제 제가 책으로도 많이 읽고 이렇게 정리도 했지만은 트리플스쿨이라는 걸 정리를 했지만 기회 되실 때 하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아이들과 이렇게 여기가 지금 CBP 온라인상에서 CBP라는 교육 선교사 과정, 부모 대안학교, 교회 학교 지원센터, 또 나그리스도 이런 모든 강의들이 온라인상이니까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갔으면 좋겠고 또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한 50부터 일하잖아요. 50부터 일하는데 제가 이제 47인데요. 저도 40대인데 50부터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하고 싶은 게 선교인데 이 7대륙에서 이걸 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니까 좀 길게 보고 사역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있으세요? 네.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같이 이제 모여서 이제 의도를 아시니까 이제 헛발질을 안 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만나면.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헛발질 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같이 대화를 만나면 오프라인 통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아무거나 하여튼 물어보시면 되고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저희가 대답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물어보시죠. 없으신가요? 저 그럼 끝내도 되는 거죠? 저는 질문은 네. 아니고 그냥 감사의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는 당장에 무슨 사역을 하고 할 상황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자꾸 들어오나 이제 하는데 그냥 계속 말씀을 듣고 이 선교에 이렇게 붙어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이제 도전과 은혜를 주셔서 제가 뭐 가르치는 아이들이나 또 저희 교회는 정말 작은 개척교회 주일학교 2명이었다가 2년 만에 1명이 이번 주에 나왔는데 지금 제가 한 2년 동안 같이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찬양 틀어놓고 하는데 또 IM 선교회 찬양도 같이 이제 하면서 했는데 최고의 그 찬양 예배를 이번 주일에 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역이 이제 계속 발전할 거예요. 이제 저희는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저희는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이 부족한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아마 한 1년, 2년, 3년 지나면서도 여기서 머무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달릴 거고 변화될 거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열방에 향한 하나님의 꿈이 저를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다. 특별히 또 한국의 다음 세대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좀 보고 싶다.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같이 동참할 때 여러분도 언제든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끊지는 마시고 같이 하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서 필요한 대로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연합해서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은 만나라는 기업 있잖아요. 만나 플래넷하고 제 기업을 통해서 만나 플래넷에 제가 이제 기업에 지금 이렇게 터뜨려냈는데요. 그게 지금 성공 사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시 선교사가 제주도로 내려갔고 20명 중에서 한 13명인가 14명인가 하여튼 거기가 이제 이 일을 하게 취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스피닝 아웃이 오는데 돌면서 선교인데 기업 선교를 통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고 싶다는 팀들이 들어왔고 그게 이제 선교에서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만남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저희 선교회가 연합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같이 연합을 해도 되거든요. 한 예로 우리 여기에 있는 요셉 형제 어머님이 떡집을 해요. 큰 떡집을 하는데 그걸 이제 지금 OM을 받아서 하니까 이제 돈도 많이 못 벌고 힘들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프리카에 떡을 먹고 파는 복음 떡방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뿌려서 같이 이제 복덕방이 뭐가 되어지냐면 이분들은 떡을 먹고 그리고 먹는 순간 선교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서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기업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지니까 거기가 믿음의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창이 1,400명 창이 있고 지금 1,000명 창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모임이 갔는데 제가 지금 사역을 계속 하거든요.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이 유튜브 구독자도 한 5,000명, 7,000명 되다가 이 7,000명 하여튼 5,000명 되다가 5,000~6,000명 되다가 이게 반전의 날이 있었어요. 반전의 날. 언제냐면 여름에 저희가 그 전체 다 모여서 1,500명이 같이 예배를 드려가면서 이게 축으로 같이 한번 확 돌더라고요. 이게 그냥 확 돌더니 지금 거의 그냥 2만 거의 뭐 한 5,000명까지 거의 반원수에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데 이게 그러면서 이제 센세이션이라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반전의 날을 저희가 이번에 2번을 하고요. 그리고 장축체육관을 빌려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게 축이 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00명, 400명 창이 오픈 창이 1,500명이 관리가 필요하니까 그게 되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서 한 3, 4, 5개만 되면 웬만한 언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시스템이 더 갖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게 전화하면 이제 누구를 얘기하려면 안녕하세요. 저희 마이클 조선 교사입니다. 네, 마이클 조선 교사님. 바로 다 아시더라고요. 어제 조영길 변호사님도 예, 아이고 어쩐 일로 전화하십니까? 전화만 하면 다 아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나를 아시지? 그러니까 예,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 이제 또 저는 이제 사실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 이제 품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되는데 오늘 또 고병찬 목사님 오셔서 여기 와서 50대신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병찬 목사님한테 끝나고 나서 그냥 어제부터 이제 태국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태국을 맡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 태국을 이제 요번에 맡아가면서 하니까 야 이게 너무 좋은 게 이분이 넘어가서 하는데 지금 인큐베이팅 센터가 4개를 한대요. 여기가 벌써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데 그러니까 이제 5개 교회가 할 수 있도록 연락이 온 거예요. 벌써. 그래서 되니까 이게 이제 이분들이 정말 교회가 일어나고 다음 세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저쪽까지 가는 거죠. 이제 태국에 가서 똑같은 걸 하는데 태국 애들과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언어만 달라서 그렇지 영어로. 그러니까 출리프 스쿨이나 복음 제자 소명이나 한다살이나 뭐 이런 걸 다 한 달 프로그램 2박 3일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새노래교회라고 거의 만났을 때 교회가 한 20명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사역에 대한 위기? 41살이 되고 이러니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개척을 하고 이렇게 많이 됐고 이랬는데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될 건가 말게 될 것인가 그래서 다 그만두고 유학을 지금 가려는 마음까지 먹었었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만나서 하자 우리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당신은 이 목소리가 좋고 결과가 좋고 또 최고로 이거를 지금 인정받는 사람이니 우리 같이 유튜브도 찍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내가 매일 새롭게 나가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교회가 6주 만에 6주 한 3달 됐나 아니야 그때 이후로 하여튼 3달 됐는데 지금 이제 120명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교회가 저절로 이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장소가 더 없으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이사를 가자고 해서 지금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거기 부어주고 계세요. 부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10여 년 동안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했더니 그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목회를 하시면서 또 현장에 있어가면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가 끝인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다시 시작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그냥 후원을 하는 것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찾고 동반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동반자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에서 선교회를 넘어와서
교회에서 보내주면 선교에서 나갔는데 저는 교회가 선교회가 있으면 선교회가 교회에 오면 교회가 이제 선교회를 함께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미전도 종족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선교적인 마인드로 선교사로 또 이 땅에 세워진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개척 안 되거든요, 요즘. 개척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다 하고요. 개척하려는 사람도 없고 또한 역시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30, 40대에 있는 분들은 이 사역자 한다는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면 지금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무너지지 마시고 같이 연합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모임이 이 유튜브하고 이렇게 계속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 모임이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통해서 만나고 나면 몇 명이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것을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나오고 이 길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방향성을 저에게 주신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같이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시겠다는 30, 40대 분들은 너무 정말 함께 하고 싶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나아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질문 있으시면 하고 이제 마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실까요? 아무거나. 네. 없으신가요? 네, 성전님, 네네네. 2030도 있는데, 저는 뭐 40이지만은, 2030이 아니라 왜 3040을 하시는지. 예. 20은 저희가 청년 사역이 있거든요. 청년 사역이 있는데 3040이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나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먼저 출발하면 20도 30에 오잖아요. 20에서 30에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3040이 사실은 되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자리가 많이 없어요. 자리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개척을 하려고 해도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이 개척하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데 정말 저는 제가 31살에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개척한 다음에 군소신학으로 나중에 했어요. 근데 필요에 있었어요. 애들 때문에 비행 청소년 5명. 뭐 일반 교회 가도 싫어해요. 목사님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사이에 있는 아이들 받아봤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저 어떻게 보면 아무도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찾아가서 대화 대상도 없고 또 뭐 노하우도 없고 그리고 이제 다 바쁘시더라고요. 자기 일들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기회가 된다면 개척하시는 분들 또 개척에 두려움을 내는 분들하고 손을 잡아서 더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국교회 현실이 지금 이제 개척을 더 안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개척을 더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모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개척교회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도 할 수 있다. 인맥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라는 생각을 되게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저는 약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뭐 제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나한테 반드시 기회를 주시면 영향력을 주시면 그 영향력을 올바른 곳에 내가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돈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조금만 하면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도움이 아니라 동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고 굉장히 많이 또 이제 이게 그 유명한 게 아니라 돌아오죠. 하여튼 뭐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공격도 들어와요. 근데 잘 모르시니까 공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 얘기도 다 들어야 된다. 왜냐면 정말 저는 교만이 폐마의 선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시고 내게 영향력을 주시고 내가 한 번만이라도 제가 지금 되게 바쁘거든요. 사실 하루도 못 쉬고 돌아다니고 탄자니아 왔는데도 어제도 와서 쉬지도 못하고 그냥 집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가서 또 교회 설교하고 오늘 오자마자 그냥 아침에 10시부터 헛소리 하다가 이제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선교를 갔다 오니까 확실히. 근데 그러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만 내가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한 영혼이 더 살아날 수 있는데 한 교회가 더 살아날 수 있는데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선교회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 나눠야 되겠다. 사실 저희가 모든 만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워싱턴 스쿨에 학비를 내는 것도 이게 적정 수준이거든요. 저쪽하고 어떻게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이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더 낮은 곳으로 더 내려고 또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3040 사역자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부목사로 산다는 거 또 어떻게 이렇게 위아래로 눈치 봐가면서 살고 또 최선을 다하면서 가고 있는 그 모습 좀 박수 드리고 싶고 또 여기에 개척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마음 제가 여러분 마음 너무 잘 알고요. 어떻게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데 이 3040이 모여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은 이게 녹화가 왜 지금 녹화를 하냐면 이제 이게 자꾸 물어보셔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니까 녹화를 해서 찍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링크 걸어 갖고 3040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오프라인에도 그냥 이거 틀어주면 되거든요. 틀어주면은 이제 보고 이제 오십니다. 그런 모임이구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2주에 한 번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근데 제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이 있어요. 여기 클라라 리라고 있는 우리 한국 대표 남편분인데 이제 목사님이시고 통화 측에서 다 공부하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벌써 나이가 39입니다. 39. 참, 25에 만났나? 정말 25에 저한테 절대 자기는 목사님 안 될 거라고 가장 되고 싶지 않은 일이 목사님이라고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는 나한테 그 얘기 때문에 넌 목사가 될 거야. 3개월 만에 그렇게 바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바뀌셔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들 딸들 킬러입니다. 킬러. 저한테 그런 얘기했다가 목사 된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20대들도 그렇고 10대들도 그렇고. 근데 우리 제이콥 선교사님이 이제는 다른 것 해서 저는 나가야 될 사람이고 저는 이제 실드룩에서 일하면서 근데 또 실세인 이분과 함께 대화하고 같이 만나고 눈물 흘리고 정말 그러면서 가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20대는 아직 또 시간이 있으니까 30대 되면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금방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발언권은 2030만 있습니다. 네? 3040. 3040만 있습니다. 네. 제가 머리를 좀 자르고 지금 이렇게 했더니 되게 젊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제이콥 선교사님과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자, 감사합니다. 네, 물어보세요.
풀었던 분이 있는데, 네. 혹시 그럼 정의연 오프라인, 선생님. 예, 오프라인 모임은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도 월요일 날이 보통 쉬는 날이 있으니까 우리 제코선 여사님이 다음 주부터 시간 있지 않을까요? 예. 아, 다음 주에 네. 그럼 오프라인으로 하면은 본부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글쎄요, 가장 모일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서울, 경기, 부산을 잡으려면 대전역이 좋지 않을까요? 대전역. KTX 타고 오는 대전역. 그럼 이 모임이 이제 매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그렇게 예정인 하긴 거죠? 힘들 것 같고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렇게 한 번은 오프라인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은 온라인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도 가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비공개인 거죠.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오프라인에 참여하신 분들만 오프라인에 네. 참여하시면, 왜냐면 마음을 터야 되니까 마음을 터야지 뭐 일이 되는 거지. 예, 뭐 저희가 일로 여러분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중에 뭐 여기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인데 선교사님 저는 각방을 쓰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각방을 쓰고 있는데 이게 성경적이냐고. 이제 벌써 각방을 내가 그분한테 뭐라고 한 게 뭐라 여보, 저희 목사님, 제가 지금 속이 상했었는데 목사님 각방 쓰시나요? 저는 각 나라를 쓰고 있어요. 각 나라를. 각방 쓰는데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방언을 쓰고 있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진짜. 진짜. 나는 아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지금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라고, 가서 잘하시라고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각 나라를 쓰고 있는. 근데 여기는 이제 각 방을 쓰고 있으니까 각 방도 없어요. 우리는 방이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만한 것들을 좀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뭐 개인적인 것을 막 감싸고 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사역자로서 돈 문제, 여자 문제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거는 따끔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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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네, 질문이 네, 생겼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제 IM에 방과후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네, 네, 영어 성경을 줌으로 이제 전국에 한 20명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 아이들 네. 중에는 뭐, 그냥 학교 갔다 오면 혼자 게임하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줌으로 방과학교도 괜찮을까요? 그런 거 괜찮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IM에 맞춰라 이런 게 아니에요. IM을 알고 먼저 IM을 알아야 되죠. 그냥 뭐가 있는지. 근데 그거를 충분히 변형시켜 원하면, 저희가 그 IM 홈스쿨 왔을 때도 그래서 변형을 시킨 거거든요. 변형을 시킨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좀 아이들이 어려운 아이들 있잖아요. 왕따 이런 아이들, 부지나 이런 아이들이 어떤 공동체에 받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받아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없어서 못 키우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태국이 지금 $200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만 원 좀 넘을 거고, 숙식이 우리가 건물을 사면 30만 원이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여기가 국제학교로 한 60만 원이면 볼 수가 있어요. 60만 원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더 싸게 가고 싶다 그러면 탄자니아 가시면 돼요, 애가. 근데 공부는 똑같이 하거든요. 탄자니아는 비용 자체가 숙식에서 40에다가 $100니까 50만 원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선교회가 이 일을 모든 사람이 함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할 수 있고, 믿는 자나 예수 믿는 자, 예수 안 믿는 자들. 저희가 워싱턴 스쿨을 할 때 처음에 교재를 다 일반 교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 교재를 하지 않느냐, 영수사과를 가르치는데 일반적인 하느냐.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중국에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들어가려면 기독교 책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인 걸 만들어 놓고 또 하나의 트랙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성경으로 하는 알파 오메가로. 그러니까 두 트랙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하신다고 하면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영어 수업이 필리핀하고 화상영어가 있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맞춰서 하고,
여기가 지금 시간 그 큐시트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해 갖고 인제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 걔들을 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방학 때 필리핀 캠프를 데려오시면 돼요. 필리핀 캠프를 여기 지금 심요한 목사님이라고 들어와 계신데 나갔나? 우리 심요한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커요. 담임 목사님이신데 요번에 거기 교회가 한 2,000명 나오거든요. 여기 교회가. 네, 담임 목사님이세요. 심요한 목사님이. 근데 이제 여기 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셨나 보다. 41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또 사역을 같이 하면서 여기도 학교로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넣기로 해서 이제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요번에 이제 필리핀에 캠프를 다 나오십니다. 네, 캠프를. 근데 왜냐면 이제 캠프가 필리핀에서 캠프할 때 한 400만 원이에요, 원래. 근데 저희가 이제 130으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이게 전도가 가능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왜냐면 근데 비행값은 따로 오시고 2달 하면은 130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죠. 2달 해서 하면. 그러니까 보통 한 800씩 내고 오는데 근데 그 돈도 없으면은 자체적으로 우리 원어민 회화 저희가 쏘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하루에 40분씩 하는데 4만 원뿐이 안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죠? 방학 때 캠프를 돌려도 돼요. 캠프를. 그러니까 4번 해도 16만 원뿐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4시간을 돌려갖고 캠프를 하면요. 굉장히 좋은 캠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캠프 같은 거, 또 방과후 같은 거 그런 것들 언제든지 만나서 맞추셔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또 네네. 질문. 네, 네, 계속 하셔도 돼요. 탄자니아에서도 지금 이제 그 스쿨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네. 학생들도 워싱턴 스쿨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받는 건가요? 네네, 똑같은 수업을 받습니다. 그럼 그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그 워싱턴 스쿨 학비 그 교육비 30만 원을 내고 $100로 내립니다. $100로 내립니다. $100로 내리는 건가요? 네, 예. 그럼 그래서 나 한국 사람인데 좀 열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 왜 정책이냐 그러면 걔를 탄자니아로 보내십시오. 저희 교회도 네. 이제 인도에 이제 학교를 세웠는데 그 친구들도 이제 교육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이제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열방에 있는 아이들은 좀 더 교육비를 낮추는 $100로 시스템이신 거죠? 내렸습니다. 저희가 한국 되는 사람들은 30만 원, 그다음에 후진국은 $200, 중진국은 개발도상국은 $100 이렇게 내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인도에 있는 네. 것도 다 할 수는 없고 결연을 세봐서 걔들이 절반 내고 교회가 절반 내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의 메리트는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100% 한국에 장학금을 받고 옵니다. 그게 이제 대박인 거죠. 왜냐면 한국에 넘어올 때 아이들이 넘어올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주냐면 저희 지역교회에서 원어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60개이기 때문에 100개가 되면은 2명씩 원어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영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넘어오면 원어민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녀가면서 이 아이들이 탄자니아 아이들이 인도 아이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그 교회는 서포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보통 70%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한 700만 원 되는 데는 70%니까 3, 7에 210만 원이면 되니까 한 학기에 11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플러스 생활비인데 생활비는 뭐 아이들 필리핀에서 또 탄자니아에서 오는 아이들은 생활비가 한 60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720만 원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720만 원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비까지 포함해서 그럼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100만 원을 주고 이 친구를 원어민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윈윈이 되는 거죠. 탄자니아 애들이 한국에 와서 원어민 교사가 되는 거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저희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에 있는 학교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오프라인이 필요하거든요. 오프라인 또 기숙사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영어권으로 와서 해주게 되어지고 조건은 미국 영어를 쓰는 친구. 탄자니아식 영어 말고 인도식 영어 말고 미국 영어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다 유튜브 보고 고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인도 친구들이 올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이거를 더 진짜 못 사는 날은 더 한번 내려보려고 지금 준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돈 없는 한국 분들은 글로 보내버리면 돼요. 탄자니아에서 나오지 마라. 왜냐하면 탄자니아 애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들도 똑같이 적용돼요. 한국 애들도. 그러니까 탄자니아 국제학교 가려면 3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국제학교의 학비만. 근데 케냐에 있는 국제학교를 가려면 200만 원씩 150만 원씩 되는데 그냥 15만 원인 거예요. 생활비가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45만 원이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서 안 되겠다. 니들은 엄마 얼굴을 보면 안 되겠다. 아빠 얼굴을 보면 안 돼. 너희들 이건 아니지 않냐. 짐 싸고 너 가라. 네, 학비 부담도 없고 오지 가서 나오지 마라. 네, 하면 이제 딱 이제 애들이 너무 좋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걸 해결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이게 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 하는 분들도. 그러면 이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 그럼 보내자. 사실 유학 가는 거잖아요. 유학. 네. 네, 자, 물론 이제 비자 값이 또 따로 들어가겠죠. 비자 값은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네, 선교사님, 저도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였는데 저희 누구죠? 아이들도 이제 목회자 자녀잖아요. 잠깐만요. 그렇게 네? 네, 누구시죠? 누구시죠? 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저희 자녀들도 목회자 자녀인데 이렇게 선교사님 자녀들이나 목회자 자녀들의 모임이나 이런 집회가 따로 있을까요? 옛날에 MK를 했는데 그거 나왔으니까 바로 추진할게요. 저 제이콥 선교사님 바로 추진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내일 모레 광고하시고 이번 주 안에 광고하고 그 카카오톡 오픈창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MK 아이들만 따로 하는 게 낫거든요. 저희 제이콥 선교사님이 MK였었어요. 그러니까 PK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일부러 이런 길을 안 들어서는 이유가 아버님이 너무 개척교회를 하면서 20명 안팎으로 나오는 교회여서 또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사실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만나면서 제가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제 이 길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를 알고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사실 저는 오프라인 만나서 이런 얘기를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만나면서 오프라인에 한번 터야 온라인으로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2번의 줌 미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 목적을 얘기하려는 이유가 일단은 왜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하다 보니까 마음을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려고 유튜브를 사람들이 이거를 보진 않잖아요. 정보를 얻으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오면 벌써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박 3일 그래서 원래 MK를 해서 광고를 내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많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명 모이니까 결론은 저희가 그걸 캔슬을 했어요. 저희가 아니라 다른 데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장경도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장경도 목사님 아들 성함이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분이 되게 그런 데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러면 그래서 장경도 목사님은 장경도 목사님 아드님하고는 되게 이제 스타일이 되게 다르세요. 장경도 목사님 아들은 미국에 계셨고 장경도 목사님 한국에 계시다 보니까 장경도 목사님 만나서 울었잖아요. 막 서로 눌러 갖고 막 울고 막 2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의 스타일들이 그러시니까. 근데 이제 장경도 목사님 아드님은 되게 장경도 목사님도 좋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대화가 저하고는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건축이 끝날 거예요, 세종에.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섬기자. 왜냐면 그런 목회자 자녀들, PK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KWMF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MK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하는데 MK들이 잘 안 잡힌다라고 얘기해서 그런 것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근데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2박 3일 하더라도 뭐 컨텐츠를 해야 되잖아. 우리는 하던 것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녁 메시지만 또 MK에 있던 분이 나와서 하는 거고 같은 아픔을 얘기하고 PK 그 다음에 또한 역시 낮에도
PK가 PK를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 아들, 딸들이 나와서 그 일을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게 너무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선물 아니 대박 사건이 있습니다. 대박.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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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박. 저희가 필라라는 대학에 어제 대학 캠퍼스로 저희 주정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게 대학 캠퍼스에 기숙사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껏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건물 안에 이걸 받지 않으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고 진짜 더 대박이 있습니다. 제가 필라를 보낸 지 아이들이 2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2년 차니까 뭐가 나오냐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결과가 나와요. 여기가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가 이 대박인 게 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애들이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한 아이가 예, 저희가 4.0 만점에 최하가 3.75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아이가 이제 계속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뉴욕에 있는 스토니 브룩 대학교에 여기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대학교를 붙은 거죠. 뉴욕 주립대를 붙었어요. 뉴욕 주립대를 붙었는데 여기 과가 이공 계열은 세계 15위도 있고 뭐 73위도 있고 뭐 이런 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지금 100대 안에 드는 게 과가 됐는데 박상준 목사님 거기 교회 친구죠? 예, 박상준 목사님 있는 교회 주나예요, 주나. 그러니까 한 예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요번에 이제 시작입니다. 얘가 됐고 요번에 집어넣은 애들이 거의 이상으로 다 가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뉴저지 몬클레어 주립대학교도 갔고요. 요번에 이제 이 친구 기다리는 게 저희가 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를 기다리고 있냐면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 있는데 코넬 지금 써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완전히 성공이 되었습니다. 저희 애들이 워싱턴 스쿨에 나와서 가는 아이들이 미국에 가서 100명 중에서 49명이 적응을 못하고 와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적응을 했고 평균이 아이들이 3.0 이상이 넘기가 힘들어요. 미국 가서. 근데 4.0 만점에 평균이 3.87입니다. 그러니까 3.7이면 어디까지 나오냐면 저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얘가 준하가 벌써 여기를 들어갔으면요. 학비가 브로클린 그 주립대 여기 뉴욕 주립대를 바로 들어갔으면 학비가 처음 시작할 때가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 근데 얘가 750만 원에 내고 지금 좀 달러가 올랐는데 750만 원을 내고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싸죠. 근데 75% 장학금을 받고 오히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데보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한국에서 웬만한 국제학교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위급을 세계적인 계열에 지금 아이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지금 대박 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냐면 다 뭘 지켜봤냐면 그래 필라로 들어가는 건 좋아. 학점이 나오는 건 좋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할 수 있어 했는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발표가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세계 100대 안에를 거의 다 들어갑니다. 세계 100대 안에를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가 이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기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저는 꿈을 꿔요. 한국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미국을 점령을 했는데 지금 뉴저지와 뉴욕에서 하여튼 뭔 행사를 하면 백인이고 흑인이고 황인이고 다 불러줘요. 그 정도로 이제 장악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야 이게 대박인 게 놀랍게 지금 역사라고 비용도 아끼고 아이들이 신앙으로 잡혀가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필라 대학 기숙사가 되었어요. 기숙사.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안 해주려고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 반까지 11시 20분까지 회의를 했대요. 이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필리핀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캠퍼스 대학을 내주지 않잖아요. 예, 왜냐면 한국은 소수민족이에요. 예, 근데 저희가 그걸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대박이고요. I20가 또 필라로 주잖아요. 근데 필라로 주는데 마음껏 이제 ESL 과정도 조금 있으면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야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유튜브 제가 찍어서 좀 있으면 애들 대학 간 거 딱딱딱딱 해서 딱 뿌릴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같이 이게 이 한국에서 어느 곳보다도 뒤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어떤 국제학교보다도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 한번 역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학교 들어온 거 마음껏 이제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한국 분들 중에서 미국에 가서 땅과 건물과 학교를 직접 하는 데는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도 880개 중에서 3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까지 끼면서 기숙사로 한 데는 저희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또한 역시 16살에 대학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필라의 디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도 대박 치는 거고 요번에 들어간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이 유수한 대학들을 지금 다 들어간다는 건 놀랄만한 일입니다. 정말 이게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막 달려왔잖아요. 한국 사역을. 근데 이제 교회를 다녀가면서 이런 얘기 그만하려고요. 왜냐면 지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지금 클라라 선교사님한테 했는데 지금 60개가 하고 있고 나가서 독립해서 하는 데가 6교회니까 저희가 한 70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웠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10개 교회가 오시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30개 교회가 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고 근데 인터급도 한 1000개 교회가 모이는데 컨설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요. 왜냐면 11월 달에. 근데 인터급은 또 요번에 합신해서 2단을 때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민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락방 쪽에서도 오셨어요. 와서 하는데 제가 죄송한데 다락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얘기한 건 교단에서 2단으로 하는 거. 왜냐면 교단에서 2단으로 하는 거 그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좀 손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냥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그쪽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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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있으신 분은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죠? 저 끝내도 되나요? 네, 끝내도 됩니다. 성현아 씨는 제 개톡을 저거로 주세요. 저 타이핑으로 쳐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게 바로 끝나고 제가 저녁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먹고 또 미팅 있습니다. 야, 난 정말 한국에 와서 좀 쉬려고 했는데 클라라 선교사가 죽이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온라인도 비공개로 하면 하고 날려버리면 되니까 제가 녹화를 안 하고 날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더 마음을 더 깊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저는 3040의 모임에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3040에서 빠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고 저는 선교지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빠지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주도해서 나가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당신의 종들 아버지 정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하고 이 종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종들 위해 하나님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아버지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부흥 있게 하시고 교회마다 회복 있게 하시고 영혼마다
여러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부흥을 보는 아버지 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